알랭드 보통의 불안에서 그 해법으로 예술.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 문제는 1860년대 영국에서 현안이 되었으며 많은 논평자들이 이런 답을 내놓았다. 별 쓸모가 없다. 위대한 산업도시를 만들고 철로를 놓고 운하를 파고 제국을 확장하고 영국을 최고의 나라로 만든 것은 예술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술은 이런 성취를 가능하게 한 특질들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버밍엄 출신의 국회의원 존 브라이트는 1865년 연설에서 교양인들을 허세가 가득한 무리라고 묘사하면서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어와 라틴어라는 두 죽은 언어를 아는 체하여 이름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옥스퍼드의 학자 프레드릭 해리슨 역시 문학, 역사, 회화에 장기간 몰두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양은 새로 나온 책을 비평하는 사람에게는 바람직한 특질이며 순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도 잘 어울린다. 해리슨은 일단 이렇게 인정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정치에 적용할 경우 이것은 편협한 흠잡기, 이기적 편안함의 추구, 우유부단한 행동을 의미한다. 교양인은 살아있는 인간들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축에 속한다. 뻔한 현학과 양식 결여라는 면에서 어떤 사람도 그와 동급이 될 수 없다. 그에게는 어떤 가정도 비현실적이지 않으며 모든 목적도 비실용적이지 않다. 이런 실용적인 정신의 소유자들이 예술의 수많은 결점을 갖춘 대표자를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렸을 때 영국 문단에서 시인이자 비평가인 매슈 아날드만큼 유혹적인 목표물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널드는 옥스퍼드 대학의 시학 교수로 우울한 시들이 담긴 얇은 시집을 여러 권 써서 지식인 무리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는 끝에 은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런던 거리를 걸어다니는 습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음조는 높지만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으며 길게 기른 독특한 구렛나룻을 자랑하였고 머리는 한가운데서 가르마를 탔다. 무엇보다 나쁜 점은 뻔뻔스럽게도 다양한 신문 기고문이나 공개 강연을 통해 예술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암시를 계속 해왔다는 점이었다. 사상 최초로 오전 중에 런던에서 버밍엄까지 갈 수 있게 된 시대. 영국이 세계의 작업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시대였음에도 산업과 군주제의 굳건한 지지자였던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격분했다. 이 신문은 아널드에게 우아한 예레미야니 점잠 빼는 종파의 대사제니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근면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암송하고 민요를 부르고 에세이를 읽기 위해 작업장을 떠나고 의무를 저버리도록 유혹한다고 조롱 섞인 목소리로 비난했다. 아널드는 이런 조롱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다가 1869년에는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책 한 권 분량으로 체계적인 방어에 나섰다. 그는 여기에서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인생 심지어 접는 우상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목격한 세대 인생에서도 예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이야기했다. 아널드의 교양과 무질서는 우선 예술에 대한 몇 가지 공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다수의 눈으로 볼 때 예술은 인간의 공궁에 바르는 향기 나는 고약이며 세련된 무위의 정신을 숨쉬는 종교로 이 종교의 신자들은 악의 뿌리를 뽑는 일을 거들기를 거부한다. 예술은 종종 실용적이지 못하다거나 일부 비평가들의 좀 더 친숙한 표현을 빌리면 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아널드의 말에 따르면 위대한 예술은 구름 잡는 이야기이기는커녕
삶의 가장 깊은 긴장과 불안의 해법을 제공하는 매체이다. 데일리 텔레그라프의 젊은 사자들에게 예술이 아무리 비실용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예술은 무엇보다도 존재의 부족한 부분을 해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을 보라. 아날드는 제안한다. 거기에서 직접적이든 아니든 인간의 잘못을 없애고 인간의 혼돈을 정리하고 인간의 곤궁을 줄이고자 하는 욕망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은 세상을 자신이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낫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다. 예술가들이 이런 갈망을 늘 노골적인 정치적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스스로 그런 갈망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항의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고통을 이해하거나 감수성에 다시 불을 붙이도록 돕고 감정이입 능력을 길러주고 슬픔이나 웃음을 통하여 도덕적인 균형을 다시 잡아주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아널드는 이런 태도의 핵심을 이루는 선언으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한다. 예술은 삶의 비평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가장 분명한 점은 삶이 비평이 필요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로서 늘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남의 행동을 오해하고 비생산적인 불안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허영과 오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소설, 시, 희곡, 회화, 영화 등 예술작품은 은근히 또 재미있게 익사를 부리기도 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조건을 설명해주는 매체 역할을 한다. 예술작품은 세상을 더 진실하게, 더 현명하게, 더 똑똑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안내해준다. 우리가 지위와 그 분배에 접근하는 방법만큼 비평 또는 통찰과 분석이 필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가 사람들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을 창조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예술의 역사는 지위의 체계에 대한 도전, 풍자나 분노가 서려 있기도 하고 서정적이거나 슬프거나 재미있기도 한 도전과 위로로 가득하다.